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인가? 이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자기를 중용해준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하겠다는 위협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한테도 정치 차별화해라 그러면 표된다 이런 주장이 많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잘한 건 승계하고 부족한 건 채우고 또 잘못된 건 고치고 필요한 건 더해서 더 진화된 정부 만들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주제를 꼽으라면 바로 적폐청산 논란이 아닌가 싶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자 해야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게 큰 논란을 번졌는데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내고 강한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이 대독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 대상으로 또 불법을 행한 것으로 본 것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를 표하고 사과를 요구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문 대통령과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윤석열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단어는 없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는데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런 위대한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습니다.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복수를 공약한 것입니다.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망동입니다. 일종의 검찰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말하던 그 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제주에서 흘렸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검찰 쿠데타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지키고자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비리가 드러나면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들으신 것처럼 검찰 쿠데타 선동이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네네. 이거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적폐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전 정권에 대해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됐을 때에도 그 무조건적으로 그 정치 보복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은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걸 보면 공무원들은 범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은 반드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많은 분들 이야기한 것처럼 그 원전이나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나 아니면 뭐 옵티머스 라임 그다음 또 최근에 또 펀드 하나 또 터졌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다가 뭐 대장동, 백현동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게 혐의가 있고 없고가 밝혀진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결국은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냐 이 논란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적폐청산이고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발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복이 아니다.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그것을 뭐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예, 적폐청산은 뭐 개개인에 대한 문책이나 처벌이 아니라 과거 불공정, 뭐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정치 보복은 아니다. 오해가 없도록 뭐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지금 들으신 것은 2017년 9월 그러니까 집권 초기지요. 그때 여야 사당 대표와 만찬회동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야당에서 적폐청산 문제를 꺼내니까 그건 정치보복이 아니다. 비리가 불거져 나왔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지금 당시 바른정당 원내 수석 대표 부대표였던 정양석 의원이 전한 건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억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2년 동안 200여 명이 구속됐고요.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누구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총장 임명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 임명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은 그 검찰 내에서 기수도 그렇고 아주 이 상상외로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죠. 자, 처음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에 처음에 들어섰을 때 뭘 이야기를 했냐면 특수부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무슨 소리냐? 특수부 더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요, 역대 정권이 정권 교체된 이후에 되면 집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정부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적인 예로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송금 특검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적폐청산일까요? 정치보복일까요? 자, 이런 정치보복과 이 적폐청산하는 게 참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드러났는데 그 수사 안 할 방법이 뭐 있냐? 지금 윤석열 총장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드러나는 상황 자체를 그럼 고발하고 고소하고 했는데 그걸 수사나 이거는 정치보복이니까 검찰이 수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집권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집권하고 이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검찰이 고발이다 고소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정치보복이기 때문에 수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본인들이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거를 정치보복에 이야기하는 게 전 너무 과민반응인 게 아닌가. 왜냐 본인들이 그렇게 집권 초기에 그걸 이용을 해서 지지율 80%, 90%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놔놓고 이제 와서 이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사가 들어오는데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이거를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되레 짐작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과민 반응한다? 강력히 분노한다? 아니 그러면 지난 2017년도에 그때 야당이 강력한 분노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연한 수사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조금 전에 제가 화면 봤지만 윤석열 후보가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아마 지금 저희가 들은 저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비리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수사를 막느냐. 그건 과민 아니에요. 반응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두 분의 생각이 저는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 윤석열 후보가 저 얘기를 한 것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논란을 조금 수그러들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말이에요. 수습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그럼요. 초창기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게 프레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대결처럼 돼버렸잖아요. 그걸 이제 그게 너무 커지니까 거기에는 우려가 있어서 그걸 조금 이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 말이지 이거 그 말과 연결된 건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예. 첫 번째 두 분은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고요. 물론 만약에 적폐가 있으면 해야죠.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질문의 내용을 보면 문재인 현 정부의 적폐에 대해서 수사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되시면. 그래서 3번을 얘기해서 해야죠.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적폐가 있다고 하면 제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질문에 그냥 해야죠를 3번을 그냥 강조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청와대에서 볼 때는 현 정부가 적폐다 이렇게 규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예. 뉘앙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적폐에 있는 걸 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저는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으면 그건 수사해야죠. 성역이 없습니다. 이랬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선거 개입이라고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요.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얼마나 윤석열 후보가 비판을 하셨습니까? 예. 삼류 정치다. 본인도 거기서 검찰총장 하셨습니다. 바보들 데려다가 정치했다. 그래도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만약에 그 만약에 선거 개입이라면 그때 얘기를 했어야죠. 저는 이게 본인이 한 말씀이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걸 왜 고려를 못 했는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적폐청산 발언에 이렇게 분노하는 데는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진짜 그 친노 내지는 그 좀 상식적인 분들은 이 정부에 하고 관계를 안 했거나 이 정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원칙이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우리한테 이익되면은 따라야 된다는 그런 식의 그 조직 논리 같은 건 없었거든요. 이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기들은 계승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조금 전에도 윤석열 후보의 현 정부 평가를 두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번은 아예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가 아니라 사기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저는 도저히 뭐 이해가 좀 안 되는 말씀인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거기서 일했던 분들이 또 여기 와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평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인권 문제라든지 또는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는 가치를 생각한다고 하면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없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퉁쳐서 그냥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 표현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좀 격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본인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검찰을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럼 본인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본인이 그걸 다 눈 감았다는 겁니까? 그 지금까지 본인이 하셨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표현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실망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선이 3월 4일 사전 투표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늘로 딱 20일 남았습니다. 자, 지금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면에 등장한 게 과연 대선 결과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이냐 이걸 텐데요.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양쪽에게 기회냐 위기냐 이걸 저희가 구분해서 지금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만약에 여당에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친문 지지의 결집으로 이어지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야권 입장에서 오히려 정권 심판론 여론이 강화된다 그러면 또 기회일 수 있겠죠. 반면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해서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야권에서 역시 오히려 적폐청산 발언이 중도층의 거부감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어떤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뭐 득과 실이 다 있을 겁니다. 예.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뭐 여당으로서는 어쩌면 지지층들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고 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판으로 끌어내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꽤 높지 않습니까? 왜 예전에 노무현, 김대중 정부와 현 정부가 다른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통합을 위해서, 지역 통합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초대 비서실장을 영남 출신 김중건 비서장 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탕평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체결했죠. 지지층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 만들었습니다. 이라크 파병했습니다. 즉 국익을 위해서 본인이 한 게 있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와서 지금의 성과가 뭐가 있나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없다고 보는 것인데 이현종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괜히 비롯해서 과연 이 5년 동안 과연 우리 국민들이 뭐 이게 좀 나아졌어. 그다음 남북 관계 지금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나아졌습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떤 면에서 전 정권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판을 끌어내는 데는 야당이 결코 불리한 게 없다. 예. 그런 측면을 보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본인 중심으로 선거를 끌어가려고 할 텐데 아마 청와대도 하루 이틀 말 꺼내고 난 다음에 말을 안 하는 이유도 저는 그런 이유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는 뭐 각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선에 또 다른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 것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일 텐데요.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지금 보시는 저 사저를 마련했다 이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부인이 약 한 달 전에 대구 달성군에 있는 지금 저 전원주택을 25억 원에 매입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초엔 수도권에 사저를 마련해 통원 치료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결국 본인이 국회의원 4선을 지낸 달성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 대구의 거처를 정한다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이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봉안마을 내려가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으로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정치적 논란에 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서울에 있을 경우에 사실 마땅한 거처가 마련하기 꽤 어려울 겁니다. 지금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재정적 상황을 보면 아마 서울 지역에 저런 정도의 집을 구하려면 몇 배나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될 그렇겠죠. 겁니다. 예. 또 계속적인 지지자들이 와서 또 시위하고 반대자들이 시위하고 이런 문제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조용한 안식을 취하고 싶다는 측면에서 자기를 지지해주는 어떤 고향, 뭐 이쪽의 정치적 고향이죠. 대구에 처음으로 당시에 이제 보궐선거 때 저 지역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본인은 좀 휴식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현실 정치와 좀 거리를 두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서울에 있을 경우는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조용한 지역에서 본인의 건강을 돌보면 지내겠다. 아마 저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이달 22일 전후로 퇴원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